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구석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수업을 끊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 여기 나와 있죠? 지난날에 있었던 일 그 자체라는 의미의 역사는 뭘까요? 그죠? 사실로서의 역사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땡땡은는 과거인이 기록에 남긴 사실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중 역사가가 선택하여 정리한 이야기이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정답이 뭘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일까요? 아니면은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말한 역사학자는 누구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문서, 비문, 일기 등의 기록물이나 그림, 도구와 같은 유물, 옛 무덤, 궁터와 같은 유적을 모두 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사료라고 하지요. 사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지만 유물과 유적과 그 다음에 문헌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었죠.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구석기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집에서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커피와 함께 수업이 가능하네요. 네, 자, 오늘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네 가지 정도를 미리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사 시대가 있고요. 역사 시대가 있어요. 선사 시대가 있고 역사 시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C라는 게 나오고요. 역사를 배우다 보면 AD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원전이라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원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500년 경전, 기원전 700년 경전,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자, 기원전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걸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BC를 기원전이라고 하고 AD를 그럼 반대로 기원후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죠. 그럼 이제 BC는 뭐냐? 병신 아니고요. 요거 굉장히 서구적인 달력인데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가 뭐죠? 크리스트교죠. 그래서 이 BC는요, before Christ, 예수 탄생입니다.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요때 예수가 태어나셨다. 요걸 기준으로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원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2020년 뭡니까? 예수가 태어난 지 2020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D는요. AD는 기원 후인데요. AD는 이거는 그리스어로서 아논 도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 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굳이 알 것까지는 없지만 이게 이제 기원 후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때까지는 이제 기원전을 썼어요. 기원전. 단기를 썼는데 이게 1950년 이후부터는요. 우리도 이제 서양의 달력을 사용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이제 서기라고 합니다. 서양의 달력. 서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21세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보면요. 문제를 하나 내보면은 보통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났죠. 언제? 2333년 BC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BC 2333년은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예수가 여기 0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뭐죠? 2020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전, 예수 태어나기 이전, before Christ에는 233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부터 여기까지의 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해보세요. 3, 5, 3, 4. 약 4353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5000년이죠. 5000년이 이제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반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선사시대는 무엇이고 선사시대는 무엇이고 역사시대는 무엇이냐 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파트가 선사시대인데 이때가 이제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다라고 했는데 한문으로 말하면은 먼저 선자의 역사사자겠죠. 그러면 역사시대랑 선사시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 상식으로 안다면 이 역사시대는 기록이 있는 시대고 이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는 시대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구석기는 뭐가 없다? 기록이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배우는데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뭐밖에 없어요. 문헌은 없으니까 유물 중에서도 그쵸, 물건들이라든가 유적 중에서도 뭐 집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상상,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는 거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교과서를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약 400년 전에 인간이 태어났다. 전에 여기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사람이 점점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면서 점점 이제 인간으로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다. 요런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아시죠? 네. 그래서 인간이 사실 옛날에는 보면은 원숭이와 같은 해골 모양이랑 비슷한데 이제 가면 갈수록 뇌가 이렇게 용량이 커지게 되고
뭐 머리뼈는 작아지고 입도 작아지면서 인간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건 뭐냐라는 거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물론 인간 동물이긴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코로나에 걸린다. 바이러스를 만든다. 백신을 개발한다. 인간이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언어겠죠. 언어. 선생님, 개도 말하잖아요. 고양이도 말하잖아요. 말하겠죠. 하지만 이게 구체적이진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에서 파생된 이제 문자, 기록, 이런 것들은 이제 동물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불을 사용하죠. 불도 사용하고, 물론 우리는 냉장고도 쓰고 뭐 얼음도 사용하지만 구석기 때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이거 빼고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중요합니다. 교과서 여기 나와있죠. 도구 제작 능력이 있어요. 이 도구 제작 능력 밑줄 칩니다.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뭐 수달 이런 애들 알죠? 누워가지고 조개 먹으려고 막 돌로 깨고 도구 사용하잖아요. 원숭이들도 가끔 뭐 도구 사용하는 거 동물 농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 나와요. 하지만 이 원숭이라든가 뭐 수달 이런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두뇌 구조가 훌륭하다라고 해서 이 도구를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예술 활동을 한다.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뭐랑 발전이 되냐면 종교 활동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석기 사람들이 예술 활동과 종교 활동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요거는 이따가 큰 그림이 나오겠지만요, 프랑스에 나와 있는 벽화입니다. 여기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는 여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 왜 그릴까요? 그때 당시에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제 그렸다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이제 뭐냐면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자, 뗀석기 다음에 나오는 문화재가 이제 간석기고요. 간석기 다음에 문화재가 청동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뗀석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구석기라고 얘기를 하고, 간석기는 우리가 보통 신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동기는 뭐 다 알겠죠? 청동기. 자, 여러분, 그러면 자, 한문 좀 알겠지만 구랑 시는 뭐예요? 구는 옛구, 시는 새신. 그죠? 그러면 자, 구석기의 이 돌은 약간 좀 옛날 돌이고, 여기는 새로운 기술이 가미된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돌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뗀석기의 이 돌은 옛날에 가장 원초적일 때 원시인들이 만들었던 도구였다라는 거죠. 뭐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찌르개라는 돌이 있고, 여기에 쓴배 찌르개라는 돌이 있고, 글개라는 돌이 있고요. 왼쪽에는 주먹도끼가 있고 외날집게 등과 같은 돌들이 있어요.
자, 요건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교과서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모루떼기라든가, 직접떼기라든가, 간접떼기라든가, 눌러떼기 등, 그냥 갖다가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돌과 돌을 부딪혀서 부러뜨리면은 뾰족한 부분이 나타나겠죠.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에는 분필을 던져요. 분필 던지면 분필이 깨지겠죠. 그 분필이 불특정하게 하나의 뾰족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냥을 했다. 이제 라는 겁니다. 뾰족하게 만들어서 짐승을 잡거나 조개를 깨거나 하는 형태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뭐냐면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는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생긴 거는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따라따라단 따라따라단 따란따란딴딴 딴 챕터 2. 자, 한반도에서 구석기 문화가 시작이 되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한반도의 구석기 문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자, 구석기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는 건데, 구석기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크게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뭐가 중요할까요? 딱 세 가지만 중요하면 되잖아. 뭐예요? 하나는 의,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자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의식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자, 구석기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냈을까만 알면 이 구석기 수업은 끝입니다. 그죠? 완벽하게 끝인데, 옷은 뭐 입었을까? 딱히 언급이 안 돼요. 언급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뭘 입고 살았을까요? 뭐 나뭇잎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물 가죽이라든가 아니면 안 입고 다녔겠죠? 그 다음에 뭘 먹었겠어요? 이때는 여기 교과서에 나오죠.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했다. 음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동, move, 이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때는 모든 인류가 이동 생활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동 생활을 하는 몽골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과 옛날에 구석기인들이 이동하는 건 약간 다르겠죠.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입니다. 어디서 잘까요? 주로 동굴이라든가 뭐 대충 만들었겠죠. 막집 이런 데서 그룹을 이루어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10분 만에 끝낸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냐, 말이 혓바닥이 기냐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은 요 도움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별표를 좀 많이 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매년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자, 연천 종곡리의 주먹도끼는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먹도끼라는 유물이 있고요. 집게라는 유물이 있어요. 근데 집게랑 주먹도끼의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이 주먹도끼는 요렇게 뭐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전부를 다 만들었던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이 들어갔던 주먹도끼고, 집게는 그냥 찍하고 뿌직어서 만든 그냥 돌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약간 하등적인, 여기는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때가 18세기, 19세기. 네.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화재를 연구하는 서양의 서구의 이제 서구 역사학자들이 주먹도끼는 선진적이고 집게는 하등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구를 이렇게 나눴을 때 반으로 뚝 잘라서 여기를 서양, 이걸 동양이라고 했는데, 서양에는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동양에 주먹도끼가 없는 거야. 여기는 집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봐라. 원래 서양의 인류가 똑똑해. 동양의 인류는 멍청이야. 하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을 식민지화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멍청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사회진화론이라는 것과 결부를 시켜서 우월한 문화가 하등한 문화를 먹고 다스리고 흡수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걸 강조했던 이제 교수가 누구였냐면 이제 모비우스 교수라는 교수가 있어요. 모비우스라는 교수가 이걸 주장을 했는데, 요거를 누가 깼냐면 요거 우리나라가 깹니다. 보엔이라는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이제 여자친구가 그때 한국인 여자친구였는데,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연천종국리라는 곳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 돌멩이를 발견하게 된 건데, 이 돌멩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보엔이라는 군인이 알고 봤더니 옛날에 이런 뭐 유물과 관련된 일을 했겠죠. 그래서 얘가 부랴부랴 영국에 아는 교수한테 편지를 썼더니, 영국에 아는 교수가 야 이거 빨리 서울에 있는 김원용 교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봐라. 김원용 교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돈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 연천전궁리에 발견된 게 주먹도끼다라는 게 판명이 나고, 이 모비우스 및 수많은 서구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모비우스의 학설이 뒤집어진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뒤집어지고, 이제 서양이 동양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게 아니다 라고 밝혀지는 첫 번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어떻게든지 시험 문제를 제출을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을 제가 오늘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문화는 아마 진짜 15분 내로 짧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